얼굴이 유난히 못생긴 여자가 있었습니다. 깡마른 외모에 구부정한 모습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나도 고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천사의 소리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여름날 샤베트가 입에서 녹는 것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또한 그녀의 성격이 소심해서 하루에 10문장 이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주변에서 의미 없이, 아니 정확히 말해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 역시 그런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그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런 삶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외모만 고치면 될 텐데 실력이 아깝네. 그냥 콜센터에 취직하세요. 돌아오는 말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단편적인 말로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그녀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사회와의 단절을 택한 겁니다. 부평에 있는 4평 원룸이 그녀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컴퓨터와 함께 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그녀의 고운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필요한 물품은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입하였으며 세상과 단절된 유일한 소통 창구는 컴퓨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택배를 몇 시까지 배달하겠다는 확인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무감정을 담아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 문을 열어 요구르트를 꺼냈습니다. 택배 기사가 오기 전에 요구르트와 메모를 문 앞에 내놓았습니다. 꽝, 꽝.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인기척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물건을 집 안으로 들여놓으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닫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밖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택배를 시키면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이 간단한 응답을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전화기 너머로 비밀을 품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떨림을 품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 아니 택배 아저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아저씨.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감 있게 다시 말했습니다. 저 몹시 힘듭니다. 6개월 전 처음 당신에게 택배를 배달한 이후 저는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의 목소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젠 도저히 못 참겠어요. 고백하고 싶고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총각입니다. 아저씨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전화 고백이다. 그녀는 지금 세수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사랑 고백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장난하세요? 저를 제대로 보고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만 끊을게요. 그녀는 당황한 감정과 복잡한 무언가에 의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듯이 전화를 냉정히 끊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리려 노력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녀는 택배기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나를 좋아한다는 거지? 한편으론 궁금증이 몰려왔습니다. 평소처럼 물을 한 잔 마시고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에 앉았습니다. 거울 앞에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못생긴 얼굴을 보면 바로 도망갈 거야. 얼굴에 화장품을 찍어 바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밖에 면접이라도 보러 나가는 것처럼 섬세하게 칠했습니다. 오면은 혼쭐을 내줘야지. 내가 우습나? TV를 보면서 믹스커피를 다 마셨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을 안 하고 밖이 조용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맞아, 오늘은 요구르트 안 놓았네. 그때서야 마치 학교 가기 전에 준비물을 빼먹은 느낌이 든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인은 조용했습니다. 중간 크기의 박스를 양손으로 들고 가려 했을 때였습니다. 저기요. 뒤에 누가 와 있었습니다. 등 뒤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가주세요. 택배기사는 내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다. 만일 내 얼굴을 본다면 목소리에 반한 그 남자의 상상은 무참히 무너질 것이다. 이건 자명한 현실이다. 이것만 받아주세요. 그래, 보여주자. 그럼 바로 출행랑을 칠 거야. 그녀는 결심을 한 듯 굳은 입술로 택배기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보고 양손엔 택배 박스를 들은 어정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젠 도망가겠지? 놀란 얼굴을 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네요. 네?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남자의 뜨거운 시선이 정수리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전부터 택배를 배송하고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와 반대되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올 때마다 요구르트와 작은 메모를 보면서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목소리보다도 내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내적인 아름다움이 목소리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신과 사귀고 싶습니다. 남자의 말이 끝나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남자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남자가 떠맡기듯 꽃다발을 그녀의 품에 놓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붉은 장미꽃 향기가 주위에 가득 찼습니다. 잠시 멍하니 서 있는 그녀는 남자가 사라진 계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번개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자 역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남자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화장대에 앉아 있습니다. 그 남자와 첫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에서 나와 앞으로 첫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마치 고치에서 나오는 벌레와 같이 세상으로 나가려 합니다.